2026년 2월, 지금 시장을 보면 꼭 거대한 연극 무대 같아요. 네, 그렇죠. S&P 500 지수는 6,800을 넘어서면서 화려한 조명 아래서 막 춤을 추고 있는데 무대 뒤에서는 AI가 모든 걸 파괴할 거다 이런 공포랑 또 이란발 에너지 쇼크 같은 긴장감이 막 뒤섞여 있거든요. 정말 극과 극의 분위기가 공존하고 있죠. 그리고 이 연극의 주인공 두 명이 완전히 다른 대본을 들고 있어요. 한쪽엔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역사상 가장 많은 현금을 쌓아두고 있고요. 맞아요. 방어적인 자세죠. 다른 한쪽엔 헤지펀드의 거물 데이비드 테퍼가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기술주를 막 사들이고 있잖아요. 공격의 끝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단순한 투자 스타일 차이가 아니라 거의 시장의 미래를 보는 가치관 전쟁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혼돈의 드라마 속에서 투자자이자 트레이더인 당신을 위해 진짜 기회, 진짜 알파를 찾아내는 심층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는 2026년 2월 19일자 심층 주식 전략 보고서인데요. 네. 이 보고서가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도발적이고 명쾌합니다. 바로 소프트웨어는 의구심을, 하드웨어는 확신을 준다. 이거예요. 흥미롭네요. 소프트웨어는 의심하고 하드웨어는 믿어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명제를 나침반 삼아서 몇 가지 핵심 질문에 답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해요. 어떤 것들이죠? 첫째, AI 소프트웨어의 파티는 정말 끝난 걸까? 왜 하드웨어만 살아남은 자의 축배를 들고 있는 걸까? 둘째, 모두가 금리 인하만 바라볼 때 연준이 거꾸로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이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셋째, 미국과 이란의 갈등. 이게 당장 내 계좌랑 상관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뒤흔들 수 있을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투자 전략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퍼즐부터 맞춰보죠.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구심, 하드웨어에 대한 확신. 아니, 같은 AI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운명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건가요? 소프트웨어 쪽부터 보면요. 보고서는 지금 상황을 사스의 데드크로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데드크로스요? 네.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의 최강자 팔란티어나 사이버 보안의 대명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같은 정말 초우량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 급락했거든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들의 서비스가 언젠가 더 뛰어난 AI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막연한 공포심 때문이었어요. 아, 그 공포심 하나 때문에요. 네. 여기에 골드만삭스가 경고한 4OS 리스크가 기름을 부었죠. 4OS 리스크요? 단어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아, 네. 쉽게 말해서 거품 파티의 4대 후유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후유증이요? 네. 너도 나도 너무 비싼 값, 즉 과잉 가치, 오버밸류에이션에 주식을 사고 기업들은 그 돈으로 앞다퉈 투자를 하고요. 네네. 심지어 빚까지 내서, 즉 과잉 레버리지로 사업을 확장하니 결국 시장에는 너무 많은 소프트웨어, 과잉 공급, 오버서플라이가 넘쳐나게 된 거죠. 아하. 파티는 끝났고 이제 혹독한 숙치가 시작된 겁니다. 실제로 이 리스크 때문에 소프트웨어 섹터의 주가 매출 비율 PR이 23.7까지 떨어지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와, 듣고 보니 저도 포트폴리오에 사스 주식 몇 개가 있어서 지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러실 수 있죠. 이게 단순한 심리적 공포인지 아니면 정말 펀더멘털의 균열인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혼란스러울 것 같네요. 그런데 이렇게 소프트웨어 쪽이 추위에 떨고 있을 때 하드웨어는 완전 딴 세상이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하드웨어 쪽은 보고서 표현을 빌리자면 메모리 요새를 구축하고 있어요. 메모리 요새.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아까 말씀하신 데이비드 테퍼의 움직임이에요. 그가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 지분을 무려 250%나 늘렸다는 사실이 공개됐거든요. 와, 250%요? 네, 이건 그냥 주색 쇼팅이 아니에요. AI 시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의 전략적 가치를 시장에서 가장 똑똑한 돈이 공인했다. 이런 선언과도 같은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이 주목해야 할 흐름이 나타나는 거군요. 맞아요. 테퍼의 움직임은 미국 내 투자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신호탄 하나에 글로벌 자금이 다음 HBM 강자는 어딘가 이걸 찾아 나선 거죠. 그리고 그 돈이 망설임 없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와, 거물 한 명의 확신이 당신의 투자 지도를 다시 그린 셈이죠.
이건 단순히 한국 반도체 기업에 호재가 생겼다는 차원을 넘어서요. 아, 그 이상인가요? 네. 한국 시장 전체가 글로벌 AI 팩토리의 핵심 허브로 떠오르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결국 서두에 말한 가치관 전쟁에서 태퍼는 실체가 있는 AI, 즉 하드웨어에 자신의 모든 칩을 건 셈이죠. 소프트웨어는 불안하고 하드웨어는 뜨겁다니. 정말 AI라는 이름 아래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장이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기술주 내부의 온도 차이도 결국 연준이라는 거대한 난로가 온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겠어요? 물론입니다. 거시경제가 가장 중요하죠. 시장에 온통 금리 인하라는 따뜻한 바람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찬물이 끼얹어졌어요. 맞아요. 시장의 낙관론에 제대로 찬물을 끼얹은 건 지난 1월 FOMC 의사록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떡하니 등장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단어 하나 때문에요? 네. 연준이 공식적으로 이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셈법은 완전히 꼬여버렸죠. 여기에 끈적한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어요. 끈적한 인플레이션? 네, 지금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고 계속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으면 시장이 애타게 기다리던 조기 금리 인하 시나리오는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고금리가 성장주에 치명적이라는 건 이제 상식처럼 됐잖아요. 네, 고금리는 성장주에게 마치 중력과 같아요. 지금 당장 버는 돈보다 5년, 10년 뒤에 성공을 보고 투자하는 게 성장주인데 금리가 높아지면 그 미래의 약속의 가치가 현재로 끌어올 때마다 점점 쪼그라드는 거죠. 아,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건 기술주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 아주 무거운 추를 다는 것과 같아요. 이 지점에서 워렌 버핏이 왜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죠? 불확실성 앞에서 일단 한 발 물러서는 거군요. 그렇죠. 지켜보자는 심리일 테니까요. 잠깐만요. 금리가 오르면 기술주에 치명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M7 중 알파벳과 메타가 오히려 기회라고 지목했다고요? 이건 좀 모순적으로 들리는데요? 똑같은 빅테크인데 왜 이 둘은 예외가 되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의 핵심, 옥석 가리기예요. 옥석 가리기. 고금리라는 혹독한 환경이 오면 모두가 힘든 게 아니라 진짜 체력이 좋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갈리게 돼요. 그 체력의 기준이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아, 현금 흐름. 알파벳과 메타는 외부에서 돈을 빌리지 않아도 광고 사업 등을 통해서 스스로 어마어마한 현금을 만들어내는 현금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런 기업들은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다른 기업들이 추춤할 때 그 현금을 무기로 M&A를 하거나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같은 M7이라도 고금리라는 압력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압도적인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운명이 갈릴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AI와 금리라는 두 개의 큰 그림을 봤으니 이제 마지막 변수, 지정학적 리스크로 넘어가 볼게요. 당장 어제만 해도 국제 유가 WTI가 하루에 4% 넘게 뛰어서 65달러를 넘었어요. 네, 맞아요. 이게 미국과 이란의 긴장 때문이라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기름값이 좀 오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미국과 이란의 긴장 고조는 유사시 전 세계 공급망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뇌관이거든요. 시장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 본세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유가에 조금씩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요? 전 세계 원유의 1000분의 1이 지나다니는 길목인데 만약 여기가 막힌다면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하죠. 보고서는 구체적인 위험선으로 유가 70달러를 제시했어요. 70달러? 만약 유가가 70달러를 돌파하면 전 세계의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만 오르는 최악의 공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정말 아찔한 시나리오네요. 하지만 늘 그랬듯 이런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있겠죠. 물론이죠.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특정 섹터에는 오히려 강력한 순풍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당연히 방산, 에너지, 해운 섹터가 직접적인 수혜를 보겠죠. 위기가 커질수록 이 산업들의 가치는 올라가니까요. 네. 더 중요한 건 미국 정부의 움직임이에요. 곧 5,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투자 세부안이 발표될 예정인데 이건 단순한 경기부양책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자국의 공급망을 재편하고 핵심 산업을 키우려는 국가 생존 전략이죠. 보고서는 이 거대한 돈이 흘러들어갈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광물과 조선업종을 구체적으로 지목했어요. 안보와 경제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 지도가 그려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AI 내부의 균열, 연준의 태세 전환,
그리고 중동의 화약고까지 정말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맞춰봤는데요.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트레이더인 당신은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해요. 네, 보고서는 주식 트레이더와 선물 옵션 트레이더를 위한 전략을 명확하게 나눠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식부터 알려주시죠. 먼저 주식 트레이더를 위한 전략입니다. 롱, 즉 매수 포지션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대장주를 최우선으로 꼽아요. 역시 하드웨어군요. 숫자가 찍히는 AI라는 가장 확실한 트렌드 중심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역발상 투자로 최근 공포감에 과도하게 하락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같은 우량 보안 소프트웨어 주식을 분할 매수하는 전략도 제시해요. 이건 의외네요. 소프트웨어인데. 단기적인 공포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인 거죠. 그럼 반대로 피해야 할 주식, 즉 숏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슛 전략으로는 실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중소형 사스 기업들과 빚이 많은 기술주를 피하라고 조언해요. 고금리라는 파도가 높아질 때 가장 먼저 휩쓸려 갈 수 있는 가장 취약한 고리들이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옵션처럼 좀 더 적극적인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을 위한 전략은 리스크 관리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네. 에너지와 귀금속은 지정학적 불안감이 계속되는 한 유가 WTI와 금, 골드에 대한 콜옵션이나 선물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고요. 지수나 금리 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S&P 500은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것 같은데요. S&P 500 지수가 가파르게 올랐지만 연준 리스크가 여전하기 때문에 풋옵션을 통해 꼬리 리스크, 즉 예상치 못한 폭락 가능성에 대한 보험은 반드시 들어둬야 한다고 강조해요. 해지가 필수적이군요. 네, 마지막으로 국채 선물은 연준의 매파적인 태도를 고려할 때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매도, 즉 숏 관점이 여전히 우세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을 꿰뚫는 최종 결론은 뭘까요? 이 혼돈 속에서 우리는 어떤 중심을 잡아야 하는 거죠?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의 핵심을 잘 요약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워렌 버핏이 현금을 쌓는다고 해서 우리가 투자를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가 왜 현금을 쌓는지, 즉 정책 불확실성이나 재정 위기를 이해하고 우리는 숫자가 찍히는 AI, 다시 말해 실적이 증명되는 곳에 집중해야 합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AI라는 화려한 이름표 뒤에 숨지 말고 실제로 돈을 벌어서 재무제표에 숫자를 찍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로 돌아가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시장은 앞으로 3월에 있을 엔비디아의 GTC, GPU 기술 컨퍼런스 전까지 계속 변동성을 키우면서 에너지를 응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현재 1,445.89원이라는 역대급 고환율 상황을 역으로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환율을 역이용한다고요? 네, 이 고환율은 외국인에게는 부담이지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수출 중심의 국내 대형 IT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남들이 환율 때문에 두려워할 때 이 기회를 선점하는 해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분석을 쭉 들어보니 현재로서는 AI 하드웨어가 가장 확실한 투자처라는 게 명확해지네요. 그렇죠. 특히 다음 달 엔비디아의 GTC를 앞두고 있어서 이 확신은 더 커지는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죠? 지금은 AI 골드러시 시대의 곡괭이와 사빈, 하드웨어에 모두가 열광하고 있죠. 하지만 만약 GTC에서 엔비디아가 AI 연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기술을 발표한다면 시장의 확신이라는 추는 소프트웨어 혁신가들에게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되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해볼 문제네요. 당신의 도전 과제는 지금의 하드웨어가 아니라 미래의 그 하드웨어 위에서 누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소프트웨어 기업이 될지 미리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